여기 보니까 이제 조슈아가 이제 세 가지 방향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저도 연구하는 입장이니까 모든 안 하는 안 돼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저씨라든지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된 스트림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패러라이즈 어프로치입니다. 이게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게 이제 몇 다시인데, 이거는 계산하면 되는 걸 수도 있고, 이건 뭐 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파트를 잘 주거나 아니면 머리캐시하는 문제를 붙이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부터, 이거는 약간 소모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가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페널티를 쓰면 푸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의 어떤 인버터블 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X 트랜스포즈 X 인버터블 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 P가 되게 큰 경우입니다. 중요한 어트리뷰트 속성, 어트리뷰트의 디네지의 정말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같이 보이는 100개밖에 없는데 특히 유전자 데이터를 한 사람이 보이는 유전자 100만 차원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요,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키우긴 하지만 선형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형은 선형인데 그 차원을 키워서 이제 문제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논문 리뷰를 하는데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비선형을 선형의 차원을 키우면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이제 논쟁이 됐어요. 결론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선형이 아무리 차원을 키워도 비선형까지 해결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 패러라이즈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선형에 그냥 차원을 키우는 거예요. 디멘셔널 커버의 어떻게 메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패러라이즈 어프로치 방향인데, 그러다 보니 예상에도 저는 많이 안 써요. 통계하는 사람을 정말 저가 10년, 20년 하고 있는데 예상에도 프랙티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러닝 엑스펜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을 버리지 않는 거죠. 비선형 관계를 미니 비선형인 조금 더 복잡한 유형의 함수를 가는 경우를 해결하자는 거고요. 그 스프라인 커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이 부분은 여기서는 제가 오늘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또 내용 상당히 좀 길고 어떤 분은 너무 이론적이라서 제가 이번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러닝이어를 하이디멘션에서 그냥 추가하자.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제일 컴플렉스가 높은 문제인데 더 복잡한 문제잖아요. 디멘션도 크고 러닝이어. 근데 예상에도 저거를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오게 된다면 트리 마스 부스팅을 거치면서 부스팅이 나는데, 저 부스팅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도 어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게 많지만 부스팅이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부스팅이 가장 성능이 일단 좋습니다. 리그레이션 문제. 원래 부스팅은 리그레이션 아니고 다 쓸 수 있는데 리그레이션 문제에서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 과정들이 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부스팅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제가 말한 중간 과정은 러닝의 익스펜션 부분은 좀 제가 설명하겠다. 그래서 혹시 저게 궁금하시면 뭐 제가 또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러닝 익스펜션은 예상외로 수요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패러라이즈 어프로치보다 더 낫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밑에 세 번째 너무 훌륭한 방법이 나와서 PD에서는 거의 부스팅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1, 2번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론 영역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가고 있지 않아. 좀 아쉽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통계하는 사람들이 1번을 하고 있었는데 좀
싶긴 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패러다이즈 메서드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예요. 저기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베타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x 베타 저기 리스트 스퀘어 제곱을 저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저 뒤에다가 베타 j 제곱을 한번 더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쭉 한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저걸 하면 이렉트 솔루션을 써봤더니요. 이것도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저게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 대신에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람다 아이덴티컬 매트릭스를 더해가지고 인버스하는 게 솔루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x 트랜스포즈 이거 많이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버터블을 안 하면요. 그냥 커터를 좀 하는 거예요. 람다하고 아이덴티컬 매트릭스 그냥 넣어버려요. 그러면 인버터블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을 쓴 거고요. 그렇게 되면 x 베타 L이라는 거는 저건 뭘 말하냐면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형태고요. 밑에 x 베타 R 해시 리치 에스티메이터 형태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UJ 트랜스포즈 있는데 저기 x를 UDV라고 해서 이제 싱글러블 디커머션 같은 걸 했는데 저렇게 디커머션 된다고 가정하면 저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디테일한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어요. 거기 보시면 차이가 뭐냐면 UJ 트랜스포즈 사이에 저각이 곱해진다는 게 차이거든요. 지금. 근데 저각을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일부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저 제곱이고 DJ라는 게 제곱이고 플러스 람다 분모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요. UJ라는 방향으로 뭔가 이게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치는 뭔가 쉬운 기지였다는 의미가 적어버려요.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만큼 축소를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UJ라는 방향인데 UJ라는 방향이 또 해석이 돼요. 그게 뭐냐면 X 트랜스포즈 X를 PCA를 했을 때 PC의 방향이라는 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치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나름대로 좋은 성질도 있어요. 이 리치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성질은 뭐냐면요. 이거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 콜리지에 강한 리치가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만약에 제가 X1, X2 이렇게 해서 P까지 A를 가지고 미를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코딩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실제가 X1과 X2가 거의 같다.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가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터블을 안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버스 존재 안 한다고 랭크가 빠진 겁니다. 근데 리치는 해주겠죠. 왜냐하면 X 트랜스포즈 X 플러스 람다가 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해가 나올 때 예를 들면 미인을 설명할 때요. 이건 좀 재미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X1 베타 1 더하기 X2 베타 2 X1하고 X2하고 X3를 이렇게 미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X1하고 X2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묶어지잖아요. X1 더하기 X2 베타 이게 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돌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지가 않아요. 왜 안 나오냐면 이감하고 이감의 에스티메이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이 돌아가지도 않고 라스를 넣어도 저희 달라져요. 저 베타 2가 X1하고 X2가 값이 같아도 베타 1, 베타 2가 값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묶이지 않아요. 저 값이 같아지는 패러다이즈 메서드는 이 상황에서 X1하고 베타 1하고 베타 2의 값이 같아지는 에스티메이트의 값이 같아지는 패러다이즈 메서드 리치가 그래서 콜리지 강한 경우에 저 베타 1하고 베타 2를 에스티메이트 할 때 이거 잘 쪼개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퀄하게 쪼개가지고 편하죠. 그리고 베리언스도 상당히 작아져요. 근데 리치는 그걸 맞춰주죠.
그게 리치의 종성이에요. 그러니까 리치는 뭐에 강하냐면 콜렛에 강한 리치에 강한 거예요. 서로 이게 너무 잡들이 비슷한 트리트가 막 놓여 있습니다. 리치 is very strong, correct 같은 이게 이제 리치의 특징입니다. 근데 리치의 한계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짧게 말씀하시죠. 리치의 한계는 하이디멘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어드밴티지 두 가지를 쓰고 싶어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했습니다. 리치의 특징을 하이디멘트에 가서 살리고 싶어서 그거를 개발한 알고리즘을 했습니다. 그거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치를 쓰면 어떤 프로스펙트 디펜스를 메이크하는데 페널티를 강하게 주면 전부 다 0이에요. 그 에스티메이트 때. 왜냐하면 뒤에 페널티를 강하게 주면 데타제로 스케일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 0이면 제일 작아지죠. 그쪽으로 웨이트가 엄청나게 주면 다 0이 되버리니까요. 그렇죠? 이 시그널 보시면 요거를 작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기님 전체를 작게 만드는 겁니다. 이쪽으로 정확하면 이걸 작게 만드는 건데 얘가 무시되고 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끝이잖아요. 제일 작게 만드는 게. 그래서 페널티 텀의 비중이 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다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페널티 텀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 이제 0이 아닌 애들이 튀어나오죠. 근데 리치의 특징은 뭐냐? 조금만 내가 페널티 이 텀을 비중을 작게 줘도 다 0이 아닌 게 나오는데 그냥 값이 작아요. 0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값이 작은 것들이 아주 작은 값이라도 가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스무드하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아무 페널티가 아무 영향력이 결국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루는 여러 가지 그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할 때 보면 생각보다 로버스트한 게 많아요. 제가 DN에서 좀 바꿔봤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리치에서 저 뒤에 페널티 텀을 남자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값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튜닝을 어디선가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부터 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가장 작은 걸 선택해서 근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룰이 좀 있어요. 그 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통계하는 사람들만 좀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룰이 있는데 이 룰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룰인데요. 크로스 밸리데이션한테 CBR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이건 뭘 그린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입니다. 왜냐하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5로 하면 5개가 있으면은 4개에서 밸리데이션을 하니까 4개의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미니 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 이렇게 맞게를 돼요. 그러면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제일 미니멈이 되는데 찾습니다. 그 다음에 막대를 위로 올려요. 그럼 얘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냅니다. 쭉 보냈을 때 이 점의 값이 이 안으로 들어온 A가 A 있고 A 있고 A 있고 A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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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내가 캐피티스로 생각하겠다. 근데 이 중에 뭘 선택하자? 제일 모형이 단순한 거. 이게 이제 이쪽으로 지금 왼쪽,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모형이 단순한 거거든요. 제일 모형이 단순한 것 중에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범위 내에 있는 걸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룰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상에는 멋있다는 게 잘 안 하는 친구 같은데 저 통계학에서 스태틱을 넣는 경우는 분들은 앞으로 이걸 거의 표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미니멈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그려보고 조금 더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앞으로 바뀌어요.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안에 들어가는 내중에 제일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기 단순하게 그라는 게 뭐예요? 베타
베타 값이 작은 겁니다. 여기서. 베타 값이 작아. 왜냐하면 베타 값이 계속 작아져서 제로가 되면은 이제 단순한 거니까. 근데 이제 벡터로도 있으니까 뭐 단순하다는 건 어떻게 참고로 그런 부분을 매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밑에도 사실은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요. 저게 사실은 람다값이 아닌데요.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이라고 그 모형,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의 모형의 복잡도를 계산하는 특별한 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단 생략을 했는데 왜냐하면 약간 예스가 꽤 좀 약간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이라는 어떤 정의가 있고 저거는 이제 개념은 이런 겁니다. 개념은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이라는 개념은 내가 LSE를 썼을 때 변수를 10개 썼다. 그러면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은 10입니다. 근데 내가 리치를 써가지고 이거를 줄여서 슈링키즈 시키면은 뭐 베타의 적격값이 줄어든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가 일반적인 리스크 스퀘어 에스티메이트에서 변수 몇 개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냐 이런 걸 측정하는 기술이 있어요.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 제로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쓰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 제로. 그러면 내가 리스크 스퀘어 에스티메이트 했을 때 하나를 쓴 거하고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리치의 에스티메이트가 있으면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 그래서 리스크 스퀘어 에스티메이터에서 변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뭔가 매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효과를 가지면은 그 개수들하고 그거의 절반 정도 효과를 가지면은 그 절반의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CB에서는 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베타 헵 마이너스 베타 베타가 얼마나 true하고 줄어드냐 이렇게 보는 게 있고. Y, 근데 저거는 실제 관측이 안 되잖아요. 베타 모르니까. 그래서 저거는 이제 Y 트랜스포즈 Y, 저걸 이제 리지컬 익스프레션 해가지고요. Y 마이너스 Y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저거 이제 예치각 값과 실제 값의 차이, 저거는 관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합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이제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 시그마 스퀘어 나서는 탐소가 안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이거에 의존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리치를 하는데 리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은 그냥 말할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라스로 한 게 라스. 그 다음에 리치라는 되게 중요한 장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스로 가는데 라스는 쉽게 하면 이제 에러 페널티를 준 겁니다. 앞에는 제곱이었지만 저는 엡실론 밸류를 줬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남자를 엄청 키우면 다 제로가 될 때 미니멈 원칙이가 되죠. 그래서 A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다 제로입니다. 강하게 시키면. 근데 얘는 이제 그 리치하고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두 가지 진짜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 점에서 이제 제로가 아닌 값들이 나타난다는 걸 보시면 제로가 아닌 값들이 나오는 포인트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범위, 여기서는 보면 이 세 개는 제로가 아니지만 나머지 다 제로 이상으로 있는 그러니까 내가 슈링키지를 거는 정도에 따라서 처음에는 다 제로인데 슈링키지를 거는 정도를 조금씩 강하게 했을 때 다 제로인데 약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한두 개씩 제로가 아닌 게 튀어 나가고 제일 마지막에 다 제로가. 자, 리치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슈링키지를 갖고 약화시키면 다 제로가 아니에요. 단지 값이 되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근데 라스는 뭐냐면 슈링키지를 좀 약화시키면 어떤 거는 제로고 사실은 대부분이 제로고 몇 개만 제로고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데요. 이건 만약에 리스크 스퀘어 에스티메이터 썼을 때 미니멈이 여기라는 이야기고요. 라스를 쓰거나 리치를 쓰면 이
원 안에서 미니멈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이 두 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이 타원하고 이 원이 만나는 점에서 뭔가 이제 미니마이징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이쪽으로 갈 때 보세요. 이거는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니까 이게 타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퀘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리지는 동그라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셨으니까. 근데 라스는 엡실론 걸 썼으니까 이게 이제 마른 것들이 됩니다. 이거는 잘 알려지는 성질이고. 그런데 이 타원이 여기에 접촉을 할 때요. 마른 것보는 이런 데서 접촉이 가능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축 위로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 것 상황. 하지만 타원이 원하고 접촉할 때는 이 축 위로 접촉을 하는 게 거의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리지는 언제나 제로가 아닌 애들이 튀어나오는 거고 단지 감이지 않는 애들이 튀어나오는 상황이고요. 라스는 값이 0인 애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값이 작은 애들부터 풍부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요. 만약에 변수가요. 지금 n은 한 3,000개들 변수가 한 8만 개 있다고 쳐봅니다. 그러면은 리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8만 개의 변수에 대한 베타 값들이 자그마하게 막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다 서메이션을 한번 해보면요. 8만이기 때문에요. 값이 아무리 작아도 서메이션을 하면 되게 큰 값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되냐? 슈링키지 이펙트가 그때 크지 않아요. 근데 라스코는 어떻게 되냐면 8만 개 중에 대다수가 제로고 특정 몇 개만 값을 가지니까 8만 개에서 서메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슈링키지 이펙트가 확실히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이런 상황 대부분 이 슈링키지 이펙트 저희가 많은 경우에 슈링키지 이펙트가 이런 어떤 파라라이즈 메서드를 확인해서 쓰는 경우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는 거냐면요. 자, 변수가 한 8만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500개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러면은 이 500개의 데이터를 관측해서 내가 지금 Y를 갖고 있는데 이 Y에 영향을 주는 게 8만 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8만 개의 변수가 다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죠. 다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이 변화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사실은 이 8만 개 중에 라스코가 정말 잘 얼굴하려면 이 8만 개 중에 5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영향을 주는 데이터가 스퀘어 루트 500 정도만 영향을 줘야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지금 8만 개. 8만 개 중에 그러니까 베타의 다이멘션이 8만인데 예. 베타의 다이멘션이 8만인데 500개를 선택하는 거죠. 8만 개인데 네. 이 중에 영향력이 있는 베타, 그러니까 실제 8만 개 중에 대부분은 다 영향이 없고 실제 영향이 없고 제로죠. 그래서 베타가 제로고 한 예를 들면 S개 정도만 제로가 아닌 애가 있다 라고 하면 라스오를 구동할 때 만약에 N이 지금 500이잖아요. 그러면 이 N하고 S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어요. N이 500이라는 게 뭐예요? 데이터를 말씀하세요. 스탠프드 사이즈 데이터를 500개 갖고 있어요. 베타가 다이멘션이 8만이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는 500개가 있고. 네네. 이런 상황이면 네. 8만 개 중에 네. 정말 영향력이 있는 의미 있는 그 어트리뷰트가 있고 의미 없는 어트리뷰트가 있을 텐데 이 중에 라스코라는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는 게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개가 다 의미가 있고 지금 데이터가 500개밖에 없잖아요. 못 찾아요. 근데 8만 개 중에 스퀘어 루트에 스퀘어 루트 500개 정도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 500개 데이터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쉽게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8만 개 중에 의미 있는 어트리뷰트의 개수가 스퀘어 루트의 n하고 프로포셔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파스한 상황에서 작동한 알고리즘이에요. 라스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수많은 어트리뷰트가 다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라스는 못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500 데이터랑 10,000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트리뷰트가 언제나 10만 100만이에요. 그러면 이 10만 100만 중에 스퀘어 루트 10,000 정도만 뭔가 영향력이 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라스를 찾았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파스 이야기에 대해서 통역자들이 그동안 많이 했던 겁니다. 가정을 해요. 이걸 가정을 저 전체 중에 이것만 영향이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정을 하죠. 리치는 어떠냐.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리치는 하이드로젠에서 아예 워크를 안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쉴리티 이펙트가 아무리 얘가 값을 작게 해도 서밋을 하면은 등에서의 끝에 값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엡실론이라는 아주 작은 값이 뭉쳐서 특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치는 워크를 실제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젠 가면 나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지안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서 저희가 다 한 거를 이런 식으로 뭔가 리치를 놨거든. 베이지안이 생각하는 프라이어와 포스터리아를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어와 포스터리아 설명하고 포스터리아 내부 이걸 또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베이지안 나수락을 개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가능하다면 제가 다음에 이 이야기를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베이지안 나수락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지안 같은 좀 풀어보는 나수락을. 그 다음에 이제 페이머스 익스프레스 프로 나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수를 설명할 때 보통 이 식을 엄청 많이 쓰는데요. 이 식이 뭐냐면은, 남자라고 내가 식을 주면요, LSE 에스티메이트가 베타 해시입니다. 베타 J 해시라는 게 LSE 에스티메이트고요. LSE 에스티메이트가 람다보다, 이건 뭐, 이제 마이너한 컨디션이 있습니다만은, 인디펜던트가 보면, 람다보다 크다라고 하면 절대값이, 그 다음에 람다만큼 줄인 값을 제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람다가 3이고, 지금 베타이시 5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스오인데요. 나스오는 어떻게 되냐면 5-3이 된다는 거예요. 베타이시 5였는데 베타의 나스오는 3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베타이시 2였다. 그러면 이게 2-3 마이너스니까 이게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레스홀드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스레스홀드 이상인 애들은 살려두면서 틀리는 거고요. 어떤 스레스홀드 이하인 애들은 다 자료로 만들어요. 그게 마스코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베타 핫은 그냥 LSE. 근데 LSE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버스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LSE하고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나온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어떤 마일드한 컨디션을 해서 둘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봅니다. 근데 저 식이 유명하고요. 저 식을 이용한 알고리즘도 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써먹냐면, 마지막에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베타를 옵티미제이션 하고요. 나머지 구성시켜놓고, 베타가 1부터 100까지 있으면, 베타 2부터 베타 10까지 구성시켜놓고요. 베타 1만 옵티미제이션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저 식을 그냥 써도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알려주셔서. 하나씩 한 달씩.
왜냐하면 한 디멘전 시간에는 디멘전을 저희가 로 디멘전에서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LSD가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가 고정된 상황을 가져가거든요. 고정된 상황에 대한 LSD가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라스코를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죠? 코디네이트 스탠다드 유형의 알고리즘. 라스오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돼야 아니면 위치가 좋을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래서 그 뒤쪽에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성태 저희가 보통 보여드리는 일치와 라스오인데요.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스케일은 0.52이고요. 리치는 0.32, 라스오는 0.49죠. 라스오가 제일 잘 되죠. 그 옆에 PCR이가 0.44고 더 잘 되는 게 있는데요. 저거는 약간 좀 이 데이터 따라가는 방법이라서 PCR은 프린시플 컴포넌트 리레이션이고 저거는 뭐 일반화식에서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거는 또 알려져 있어요. 라스오가 미니맥스키라고 해서 옵티멀한 프로젝션 에러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오가 일반화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의미 있는 배려를 셀렉션하냐? 그건 좀 다른 문제고요. 그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스오가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베리어블보다 약간 더 많은 베리어블을 셀렉션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할 때 보통 씁니다. 그러면 라스오? 네, 라스오 스크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수가 만 개가 있는데 후보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후보군 중에 분명히 의미 있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라스오가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다시 더 다른 방법을 간다든지 그런 테크닉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라스오가 프로젝션 에러가 좀 떨어집니다. 이건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라스오의 드로백이 있어요. 라스오 드로백이 있는데 자, 이쪽을 보시면 프리디션 에러가 작다고 지금 프리디션 에러가 제일 적으로 되는 거예요. 라스오가 제일 작죠. 네, 제일 작죠. 네. 프리디션 에러. 라스오가 제일 작은데 드로백이 있다는 건 뭐냐면 라스오가 잘 웍을 안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드렸냐면 제로가 아닌 애들이 한참 있다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일찍이 이게 곡선으로 나오거든요. 이 슈게키지 시킨 정도에 따라서 그 솔루션의 변화가 곡선인데 라스오는 이렇게 피스와이즈 리니어로 나온다는 걸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다이멘션이 저기 뭐 여기인데 이게 다 하나씩 하나의 어떤 다이멘션이죠. 그 베타에. 예, 맞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다이멘션이 있으니까 각각 이제 가장 람다의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이쪽 방향은 이게 제일 크게 한 거고요. 이쪽 방향은 좀 작게 하는 거죠. 크게 함으로써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람다가 작아지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컸을 때는 다 작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많이 해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해보니까 어떤 게 만들게 됐냐면 얘가 패스가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가는 패스가 원제로가 됐다가 갑자기 제로가 됐다고 원제로가. 그러니까 저게 이대결로 안 쉽게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나올까? 그리고 성능도 안 좋아요. 그리고 어느 시절에서 효과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언제 주로 생기냐면요. 콜레이션이 강한 어트리뷰트가 아까 엑스원하고 엑스가 같은 상황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신 것 중에서 예. 제로로 툭 들어갔잖아요. 예. 그럼 어느 거랑 코릴레이션이 강하다. 그런 거는 지금 웨이트랑 여기는 콜레이션이 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코벨이 어떻게 하나 있어서 얘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랑 L 웨이트랑 예. 강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게 이레귤러 상황이 발생을 좀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패스가 좀 부드러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제로가 아닌 데서 튀어나와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의미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떨어졌다가
서로가 아니었다가 자료가 되고 또 다른 애들하고 엉켜있고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라스가 프레시라는 나라가 제일 좋다는 걸 알겠지만 이거 개선할 수 없을까? 자,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방법으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개를 그냥 결합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리치하고 라스가 다 걸자. 적당한 포션으로. 요게 나왔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사용하시는 그 테슬라나 이런 데서 쓰는 그 웨이스에 대한 내비가지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에러나 왈트 둘다 그런 거 있죠. 요겁니다. 에러나 왈트 둘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무슨 성질이 있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라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리치하고 라스를 뭔가 컴포트하게, 예를 들면, 두 개가 뭐 1대1로 뭔가 병렬적으로 혼합하자 이런 건 안 했어요. 요거는 라스가 갖고 있는 콜리전이 강한 데이터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 리치 타운이 약간 좀 쓰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페널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래 라스는 이렇게 마르는데 마르면서 약간 부풀을 이렇게 자기 이랬을 때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유형의 이제 페널티를 쓰면 스파스틱,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에스티메이터가 있는 이거는 유지가 되면서도 콜리전에 대해서 강한 성격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이게 일레스팅이라고 그랬고요. 상당히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 일레스팅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저걸 어디에다 많이 쓰면 마이크로 데이터에 좀 맞췄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가 지금 콜리전 강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콜리전 강한 데이터들은 저 일레스팅에서 쓰면 잘되고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했죠.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해서 저거 정말 선생님이 그냥 다 하더라고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랬을 것이 보시면 이거는 제가 리그레션으로 예제를 못 찾아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벌리는 거긴 한데 보시면 테스트 에러를 보면 여기까지가 뭐 온갖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이랬을 때는 실전하고 확 떨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여주는 장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레슨에서 실제 써보신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한 가지 들어오게 뭐냐면 이게 해프파이트가 두 개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려워요. 남자하고 알파인데 이게 왜냐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게 이제 하이퍼파라미터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CV를 그려보고 이런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그려보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걸 2차원으로 그려봐야 돼요. 컨트롤 플러스. 근데 잘 안 보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로 이거 그리면서 어디가 정말 좋은 알파가 나갈까. 이거 찾는 게 좀 어려운 문제였고, 제 생각은 베이지안 오토메이션 같은 거 쓰면 잘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투자하시는 분들 베이지안 오토메이션 잘 안 써가지고, 한동안 뭐 컨트롤 플러스 그려서 말하고 뭔가 기법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페널티를 이용한 방법이고 이 외에 좀 더 어드밴스드 방법은 계속 나오고 있을 거라고 제가 좀 생각하고요. 저도 약간 빠른 모습을 하지만 일단 성능을 보면 이랬습니다. 성능이 좀 좋게 나왔고 아직도 뭐 베이스라인 중에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스테이트가 아트라카를 말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비교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콜리지에 강한 얘기한 장면을 쓰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러닝이하고 아이디멘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이 결국 있는데 결국 부스팅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부스팅은 그게 대략 세 단계, 크게는 4단계로 가거든요. 아담 부스팅하고 그레디언트 부스팅하고
XG 부스팅이 있습니다. 여기 진화 단계가 보시면 돼요. 사실 진화 단계가. 그래서 아다부스트는 사실은 부스팅이 뭔지 이해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아다부스트를 사실 제가 아는 시스템은 뭐냐면 아다부스트는 아주 프랙티컬하게 개발이 됩니다. 뭔가 통계적인 만들기가 개발이 되고 근데 이게 왜 좋은지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거 개발한 사람이 통계학 하시는 분한테 부탁했다고 해요. 근데 1개월 만에 해명을 못했고요. 좀 걸렸어요. 몇 년 걸렸고 그래서 해명을 했습니다. 아다부스트니까. 그걸 알고 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한 게 그레디언트 부스팅입니다. 자,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개발하고 했는데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그래서 한동안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테크니컬을 아주 발전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XG 부스팅입니다. 그래서 XG 부스팅까지 가면 사실은 거의 정책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복잡합니까? 엄청 쉽습니다. 이해만 하면. 그러니까 일단 이 부스팅의 세계는요. 이해를 하는데 약간 머리가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좀 틀리거든요. 근데 이해를 하고 나면 어떠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알고리즘 도면은 되게 단순하고. 자, 그거를 알기 전에 이제 디시전 트리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스팅에서 쓰는 건 결국 러너를 결합하는 건데요. 러너를 결합하는 방법도 러너를 결합할 때 그 러너들이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트리를 많이 쓰세요. 왜 트리를 많이 쓰냐?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트리 말고 다른 걸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리가 아무튼 쓰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트리가 갖고 있는 좋은 성격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를 씁니다. 트리는 뭐냐면 어떤 시퀀스라는 디시전을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X1하고 X2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시전을 X1이 T1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리고 반대인 거 그러면 디시전에서 이쪽 디시전이 되면 내려가죠. 그럼 이미 N입니다. X1은 T1보다 크게 오네요. 거기서 다시 두 번째 디시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요.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시전 또 한 번 더해요. X2 디시전에서 또 한 번 더 줄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X1이 T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인데 이게 컨디션 걸린 상태에서 이 디시전을 다시 이 조건으로 쪼릅니다. 이 디시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쓰기는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X1하고 X2 같이 가면 여기 집어넣으면 조건만 체크하면 끝이잖아요. 조건만 체크하면 디시전이 나오고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노드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떨어진 노드를 터미널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에다 값을 실행하는 거예요. 프레디션은 값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오메트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X1, X2는 이제 그 다이멘션에서 X1은 첫 번째 다이멘션, X2는 그러니까 그 관측 피처를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3차원이라면 X1은 첫 번째 다이멘션에 대한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트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변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다이멘션이 엄청나게 크면 이게 서로 엉켜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피팅을 하거나 만들 때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F, X1, X2, X 결국 이런 펑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F, X1 더하기 X2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사실 엘틱 모델이라고 말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도 접근합니다.
근데 요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fx1, x2, xp 원래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근데 트리는 이제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는 거냐면요. 디시전 할 때 저거를 변수 하나하나를 동원해서 디시전 하는 거예요. 디시전을 하고 나서 밑에 내려서 다시 디시전 할 때는 또 다른 변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R1하고 R2는 이 리전이 결정되는 데 사용되는 변수는 X2만이 아닌 거예요. X2하고 X1이 되는 거예요. 이 리전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그 다음에 이 리전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건 X1하고 X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리전들이 하나하나 결정될 때 사용하는 거는 전체 변수들 중에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간의 규모작용이나 규모작용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플릿 할 때에는 변수 하나로 하죠. 단순하게 하나로 해요. 근데 이 스플릿을 여러 번 하면 여러 개의 변수들의 어떤 인터랙션이나 서로 주고받는 모든 상황이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문제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유가 아닌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프로세스 하나 단순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이 X1하고 X2 디멘전에서 X1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되고 X2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된다고 할 때 R1, R2, R3, R4, R5가 도대체 어떠한 미션을 의미하는 걸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R1, R2는 어떻게 되냐면 T1보다 작은 영역에서 쪼개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1보다 작은 영역이 여기고요. 여기서 다시 T2에 의해 X2하고 T2에 의해서 R2하고 R1 쪼개져요. 그리고 이쪽 영역인데 다시 이쪽 영역이 X1으로 다시 쪼개졌고 그리고 나서 X2로 다시 또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노드라고 하고 디시전을 내릴 때 최종 터미널 노드까지 갈 때 몇 번의 결정을 하냐면 한 번, 두 번, 내리면 세 번. 여기는 두 번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결정의 개수, 예를 들면 이 터미널 노드가 오기까지 결정한 개수가 다 노드마다 틀리긴 한데요. 맥시멈으로 결정한 개수가 있겠죠. 그걸 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뎁스는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뎁스는 3입니다. 그래서 뎁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쪼개지는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인터랙션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트리는 결국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 도메인을 쪼개는 거예요. 어트리뷰트 도메인을 이렇게 분할을 시켜서 거기다 값을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 규칙을 정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절단해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1차원이라면 이런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영역을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여기에 가거나 여기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2차원이라면 이제 면적으로 봐서 영역을 아까 이렇게 쪼개는 거고 3차원이라면 큐빅에서 쪼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차원이고 다차원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함수를 그리고 에스티메이션을 만들어낸다면 로컬 리니어 함수입니다. 로컬 컨스탄트를 만들어요. 리니어도 아니고요. 로컬 컨스탄트.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서 똑같은 값을 가는 그런 함수를 지금 만들어내요. 그걸 하는 게 틀립니다. 함수만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려본 겁니다. 각각의 리전마다 가지고 있는 값을 저희가 높이로 저희가 표현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는 이 리전은 제일 작은 값, 이 리전은 큰 값, 두 번째 큰 값,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수 있죠. 이 값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트리라는 게 디시전 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뭐가 되냐면 그냥 디시전 프로세스가 이 디시전 프로세스의 결과를 보고 이거를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로컬 컨스턴트를 보시면 돼요. 리전을 쪼개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트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리전을 쪼개면 그 리전이 어떤 값을 얻어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쪼개는 규칙을 말합니다. 요것만 이제 정하는 거예요. 자, 리전이 쪼개지면 그 값을 뭘로 얻어야 할까는 쉬워요.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 리그레션이나 평균이에요. 그 리전에 어사인된 y값과 네이버값 모아서 그냥 평균을 쓰는 겁니다. 그 리전에 들어가면 또 평균을 놓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쪼개는 규칙이 제일 이제 그 십자가의 규칙이 키인데요. 쪼개는 규칙은 어떻게 하냐면 J하고 T로 하는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변수 하나하나를 먼저 가져와요. J가 그 변수를 준비했습니다. T는 뭐냐면은 그 변수를 어느 위치에서 쪼갤 거냐의 기준 값입니다. 쪼개고 나서 저기에 각각의 쪼개진 영역에 있는 yi-ci의 스퀘어를 계산하는데요. 그래서 미니멈의 ci를 선택해요. 사실 민이죠, 민. yi 마이너스 그 영역에 가는 민.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 계산해요. 그러면 저 두 개가 합쳐도 미니마이즈가 되는 t를 선택할 수 있겠죠. j 하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미니마이즈를 j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변수로 쪼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로컬하게 영역을 설정했을 때 이 영역에 결국 민을 어사인하거든요. 민을 어사인했을 때 제일 작은 차이가 나요. 그런 영역으로 대해서 쪼개라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 값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작아지지 않으면 이제 멈추고 이런 규칙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트리가 끝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델스가 뭐 한 10, 100초, 막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리진이 엄청나게 자기주의 되죠. 그러면 완전히 로봇입니다. 마치가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긴 함수가 될 거냐면 이런 영역에서 막대들이 있는데 이 막대들이 저 하나에 대해서 다 막대를 가능씩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2분도 안 될 거고요. 엄청나게 이상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적당한 크기의 노드, 적당한 크기의 랩스를 갖는 트리를 선택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내리만큼 내려놓고요. 그래서 이제 프루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루닝은 뭐냐면 내리만큼 내려놓고요. 최대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지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가지 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뭐를 이용하냐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리전마다 민하고 빼가지고 로스를 계산하고요. 자, 그게 일단 작아야 되겠죠. 근데 작게 만드는데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트리의 크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노드 개수 같은 거. 노드 개수를 생각해보면 노드 개수가 작으면서도 그 리전에서 민을 뺀 로스가 작아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트레이드오프 시켜요. 근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좀 컴퓨테이션이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리디 방법으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다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부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렸다가 프루닝을 하고 뭔가 옵션에 프루닝 옵션이 하나 있어요. 내가 프루닝의 강도를 얼마큼 할 거냐. 그런 옵션들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해봤습니다. 자, 부스팅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아다부스트로 시작이 되고요. 리그레션은 아니에요, 아다부스트는. 근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시작을 했으면 이제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다부스트 표현을 했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 형태인데요. 보시면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마지막 아웃풋을 보면서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종적인 아웃풋이 이런 건데 뭐냐면 잘 보시면 GM이라는 것도 하나의 클래시파이어가 X가 들어가서 클래스를 주는 건데요. 근데
웨이트를 알파 m이라고 해서 서메이션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에디티브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에디티브로 볼 거냐, 뭐 암산으로 볼 거냐, 버티으로 볼 거냐, 뭐 온갖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에디티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알파 m을 어떻게 결정할 거며, 그 다음에 GM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게 독특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앙상블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면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냥 코팅을 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부스팅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면 두 가지가 이제 부스팅의 차이인데, 첫 번째 알파 m 자체가 학습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알파 m이 그냥 그래 다 랭킹이에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학습을 한 GM의 성능에 따라서 그 알파 m을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GM을 새로 만들 때도 이미 학습이 된 애들을 똑같은 웨이즈로 보는 게 아니고 학습이 잘 된 애들과 학습이 잘 안 된 애들을 분리를 해요. 학습이 잘 안 된 애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 뭐냐면 인터랙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GM을 만들 때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습득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학습한 애들을 살펴보고 그 애들이 얼마나 잘했냐를 살펴보고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별해서 학습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앞에 있는 애들이 잘했냐를 보고 웨이트를 결정해주고 그런 거를 인터랙티브한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알파 앱을 보시면 여기서 로그 E- 에러 앱을 에러 앱으로 나오는데 에러 앱이 뭐냐면 이제 그 n번째 러너가 학습을 해서 나온 에러입니다. 저 값이 작으면은 에러가 작은 거고요. 근데 왜 저걸 썼을까?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 특성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럴듯해서 썼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개발한 분들은 얼마나 깊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듯하게 썼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정리한 분들이 서로 보면 저 로그 E-R은 ERM 디라이브하고 ERM 저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 웨이트인데 웨이트는 뭐냐면은 샘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지금 1000개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 1000개 중에 잘 된 애가 있고 못 된 애가 있죠. 그런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는데 요거는 뭘 말하냐면 n번째 클래시파이어가 잘 못한 거죠. 트루 에러라고 못 맞췄으니까 그런 애들은 익스포넨셜 알파 m을 곱해서 웨이트를 줘요. 근데 만약에 저게 잘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되죠. 제대로 맞췄으면 제로가 돼요. 그러면 저 익스포넨셜 알파 m이 아니라 2이 되죠. 근데 익스포넨셜 알파 m이 1보다는 당연히 크죠. 그래서 잘 못한 애들한테 웨이트를 더 줘가지고 다음에 학습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학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잘 되는 애들의 웨이트를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학습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걸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단계 학습에서 샘플링의 기준이 나갑니다. 클래시파이어가 학습하는 샘플이 사실 달라졌는데 똑같은 웨이트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도식화한 게 저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학습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이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된 거죠. 왜냐하면 동그라미하고 삼각형하고 이만큼 구별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학습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웨이트가 엄청 커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A를 잘 맞추기 위해서 내가 또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파일을 만들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해도 또 학습이 안 되는 일이 분명히 또 있어요.
애들이 또 사실 다 스펙이 좀 안 됐잖아요. 뭐 그런 걸 반영해서 이제 그래프 가격도 넘어가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이제 내가 쭉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과정이 약간 설명이 제가 보기엔 애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거는 이렇게 본 거네요. 얘하고 얘가 확실히 잘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확실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비중이 커졌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학습을 하면 이제 이 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파이어를 A하고 이 세 개를 결합을 한 거죠. 근데 결합을 할 때 또 어떻게 이제 해가는 건가? 웨이트를 주죠. 적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부스팅이 돌아가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요.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잘 이해를 하는 좋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 4번, 네 번째 클래시파이어라고 보시면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해서 네 번째 클래시파이어 컴플렉스가 되었어요. 올라가요. 다시 하면 뭐에 1번과 2번과 3번에 이 클래시파이어가 1번과 2번과 3번이 있고 또 4번이 있잖아요. 네. 근데 4번의 클래시파이어가 1번과 2번, 3번에 비해서 더 올라가죠. 다 합쳤으니까 다 합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여기 참고로 이제 점선이 이제 G들이죠, 그렇죠? 네, 점선을 그러니까 하나를 그러니까 액세스랑 축이랑 평행하게, 그러니까 이게 가로로 갈 수도 있고 세로로 갈 수 있는, 그렇지만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가 이제 결정될 파라미터죠, 그렇죠? 파라미터죠. 이제 4번은 이제 1번, 2번, 3번을 다 알파라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 알파의 웨이트를 갖고 결합해서 만든 그 점선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고 각각 1, 2, 3번에는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 컴플렉시티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아이디어냐면 저 1, 2, 3을 결합해서 4를 만들었는데 1, 2, 3은 되게 단순한 언어로 충분하지 않나요? 단순한 언어라도 이걸 결합하는 복잡한 언어를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부스팅 아이디어죠. 그리고 부스팅에서는 이쪽 언어가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올려보시면 1000개, 10,000개, 10만 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기 때문에 저거는 엄청나게 단순한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원리가 뭐냐면 아주 단순한 걸 써서 복잡한 걸 만들자. 이게 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단순한 걸 쓰면요. 예를 들면은 저 샘플의 웨이트가 바뀌지 않고 단순한 걸 계속 만들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제 생각이 좀. 저 샘플의 웨이트가 바뀌니까 단순한 거라도 이게 결합물이라는 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샘플의 웨이트가 바뀌지 않으면 쉽게 하면 이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이 약간 움직이는 정도에서만 뭔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컴플렉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스팅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거를 결합해서 심플로 하나, 브레이크로 하나, 컴바인으로 하나 좀 수업하고 complexity can increase by the values of sample A씩 바뀌면 되는 이게 이제 부스팅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투자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분해하고 해석했냐는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는데, 저거는 에디팅 오늘 저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익스피리언스 좀 알려드리겠습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그냥 하나하나 결합하는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에디팅보다 좀 틀린 건 뭐냐면요. 이게 아까는 X1, X2, X3, XP라고 아까 제가 했는데 이거는 지금 모든 X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X1이 무슨 말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앞쪽에
여기에서 제가 에디티브 어양이라고 할 때, 변수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익스펜션하는 걸 보통 에디티브 어양이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제 X 여기서 지금 그 쓰신 거에서는 X가 X1, X2, X3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지금 에디티브 모양은 이게 아니고 여기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X가 다 들어가서 함수만 좀 달라지는 함수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이노베이션이었던 거예요. 사실 저렇게 접근을 많이 안 했거든요. 좀 위에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사람들은. 컴포넌트별로 이걸 에디티브하게 붙이는 걸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한 게, 그러면 F, X1, X2 이렇게 하고, X1, X2 이렇게 펴가지고 좀 아르구먼트 집어넣는 거. 여기 가마 M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마 아래 숫자 M. 예. 이거는, 이것도 이제 가마 M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B라는 함수인데 가마 M 형태는 다 같은데 하이퍼 파라미터 뭐 개수만 좀 다른. 개수만 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러면 A가 뭐가 있냐. 그래서 뭐 이거들이 그냥 스플라인을 정한 거고, 뭐 뉴럴에서 사실은 그 각각의 뉴런들이 이렇게 다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 들어오잖아요. 좀 저런 거 아닌가. 이렇게 웨이블렛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스라고 이름이 고량이 있는데 스프라인이 만들어서 그래서 저런 유형이 뭐 그간에 뭐 많이 저렇게 딱 포메이션을 그간에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많이 써보는 때가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에디티브 모양을 이런 식으로 내가 써놓고 보면 결국은 러닝을 할 때 이미 내가 학습하는 애가 있고 새로운 애를 이제 하나 집어넣어서 학습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면 만약에 로스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학습한 애들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빼버리면 저거 RM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저거를 장차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포워드 스테이지로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 이미 설명이 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남은 잔차를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티브 모양이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앞에 컴포넌트까지 설명이 된 부분을 빼고 그걸 빼면 잔차가 나오는 거고 이 잔차를 설명하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학습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러를 계속 줄이는 거죠. 에러를 또 뭔가 그렇죠. 뭐 해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잔차를 에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나오면 그 에러를 다시 줄이고 에러가 나오면 그 에러를 다시 줄이고 여러 과정을 반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는 B인데요. 에러를 줄일 때요. B를 너무 복잡함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걸 너무 복잡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순식간에 오버피팅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냥 제로가 되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천천히 애를 줄이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려면 저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B를 단순하게 쓰고 횟수를 늘려요. 애를 줄여가는 횟수를 대하여 천천히 늘립니다. 그래서 실제 풀스틱 보이는 거 보면 뭐 1000만 이렇게 막 그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 한 번 더 입금하기 전에 풀리하고 비슷한 거 알아요. 80% 같은 거나 작성하는 비슷한 걸로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레이어를 올리면서 계속 줄이는 거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작은 거를 갖고 계속 층을 올리면서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아이디어.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 로스를 익스포넨셜 YFX, 클래시피케이션 YFX를 보고요. 메타임하고 GM을 저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얻어냈냐, GM을 얻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로스를 다시 써보고 뭐 이런 약간 매스를 한 겁니다. 매스를 했더니 재밌는 건 뭐냐면 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f라는 로스를 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결과요?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완전히. 그래서 아담스는 결국 저 로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미 지금까지 학습한 애들로 설명이 되는 부분을 뺀 거를 다시 학습하는 거하고 결과가 똑같다. 이게 이제 아담스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다른 데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레벨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자, 레벨을 뭘로 이야기할까? 이걸 일반화시킬 수가 없을까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아이디어인데요. 그 전에 이 부스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자, 놀란 이유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성능이 꽤 좋았어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엄청나게 엄청나게 좋았고 오버피팅 거의 안 됐어요. 두 번째 오버피팅이 안 됐어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부팅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저게 에디티브를 할 때 에디티브 모형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어도 오버피팅이 안 되거든요. 그 링크 얻으라고 제가 말한 건 뭐, 10개, 1000개 집어넣어도 오버피팅이 얼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논문을 냈어요. 왜 오버피팅이 안 될까? 그래서 이게,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쪽 분야에서, 머신러닝이나 이쪽 통계적인 분야에서 학습의 제너럴라이즈가 잘 되면서 오버피팅이 쉽게 안 일어나는 거의 첫 번째 사례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트라이킹 했던 거고, 요거를 좀 더 일반화시키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그다음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이제 어떤 기초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이터인데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스팅 리그레이션은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트리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이건 넘어가고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어디 있습니까?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다는데 자, 로스를 제가 이렇게 썼긴 했는데 이걸 yi 마이너스 fm 마이너스 1을 해서 이 스퀘어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걸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저렇게 잔처럼 딱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게 뭐냐면 저게 에러잖아요. 잠깐만요. 중요한 게 빨리. 저게 잔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면요. 그레디언트가 에러구나. 그레디언트가 에러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레디언트 계산은요. F 파샤 그레디언트 F-1x 이게 웨이스로 안 해요. 왜냐하면 F 세타 xi 같은 거 있으면 보통 저희가 그 파라미터로 그레디언트를 하죠. 근데 그렇게 그레디언트 계산 안 하고요. 프레딕터 자체로 그레디언트를 하고. 저건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y 마이너스 F 세타 x 스퀘어가 있으면 저희가 이거 세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마이너스 체인 룰 쓴다고 해요. 세타 x 암다 세타 암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거 없애버립니다. 밑에 라운드를 F 세타 x를 써버리면 저걸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요거는 이 식인데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파라미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그레디언트 파라미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키가.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에서 그레디언트는요, 파라미터 그레디언트가 아니고요, F 세타 X로 그레디언트가 F, 그래서 F-1x. 이전에 프리딕터 갖고 네. 미분을 한다. 지금까지 서메이션한 프레딕터를 가지고 그 프레딕터 기준으로 미분을
그게 에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거는 이거 뭐 알겠어요. 이거 뭐. 이게 이분들의 관계이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FMX의 학습은 어떻게 하냐면 저거를 타겟으로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를 Y로. 저것을 그냥 Y로 놓고. 뭐로 와요? 2 곱하기 Y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저거를 Y로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시면 포스팅은 뭐냐면 n-1까지 학습하고 나서 에러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했잖아요. fmx는 fm만 그러니까 거기다 딱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 n-x y 마이너스 요게 이제 fm-1x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학습을 해서 생긴 에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거를 이제 다시 새로운 y 프라임으로 놓고 내가 이거는 이제 fm-1을 또 이제 사실 서메이션을 하니까 다른 걸 꺼냈구나. gx 세타 x를 이용해서 요거 y 프라임을 미니마이즈 하는 걸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fm-1x에다가 g 세타 x를 이제 에디티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그레디언트가 스퀘어드 로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잔차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저 y 프라임으로 했으니까 스퀘어드 로스 아닌 경우에 저걸 일반화시켜요. 모듈 로스. 네. 왜냐하면 저 그레디언트가 에러를 표현하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가 에러를 표현한다.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다 구해가지고 네. 그것을 데이터를 주고 그렇죠. 학습을 시켜서 그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한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저기 fm-1xi로 그래도 계산하는 거 뭐냐면요. 내가 지금 프레딕션 하는 거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로스가 줄 거냐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움직여야 줄 거냐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걸 타겟으로 학습을 하면 당연히 로스가 쭉 방향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지어줄 수 있는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요. 웨이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안 썼다는 게 제일 특이한 거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안 쓰면요. 저 로스 펑션은 대부분 다 컴플렉스입니다. 저 넣었으면 컴플렉스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일반적으로 다 컴플렉스예요. 네. 뉴럴넷에서 넌 컴플렉스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면 뉴럴넷에서 넌 컴플렉스 문제는 REST A에서 컴플렉스 하지만 그 퓨처 익스트랙트에서 컴플렉스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잖아요. 네. 근데 얘는 실제로 잘 생각해보시면 REST 레이어를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레이디언트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컴플렉스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기 싫어요. 그건 그냥 다 아주 클로즈 폼으로 그냥 다 나와요.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도 엄청나게 간단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스퀘어드 로스를 좀 더 일반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제가 프레딕터가 아니고 프레딕터로 그레디언트를 보고 이걸 에러로 우리가 이제 보고 여기에 대한 학습을 연습해서 지금 마음이 이제 알아요. 근데 지금 어차피
그레디언트를 에러로 본다. 근데 지금 오른쪽이 이제 에러거잖아요. 그렇죠? 네. 에러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프로젝션이 있고 막 그러니까 어차피 뭐 오차를 지금 오차를 우리가 줄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차를 프로젝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리스스가 되게 단순한데요. 저게 하늘 로스 펑션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거든요. 로지스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시벨 타입도 뭐 저희가 그러면은 오차가 나오진 않죠. 그렇죠. 그레디언트 그 오차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 그레디언트를 그걸로 쓰겠다는 거, 에러로 쓰겠다는 거.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레디언트 해석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프레딕터 자체가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걸로 해석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는 딱 오차로 나오는 아주 클로즈 조건이고요. 그냥 그레디언트 해석을 해보시면 프레딕터를 내가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프레딕터를 뭔가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그렇죠. 그 방향으로 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내가 아예 어떤 컨서티를 모방할 수가 있는 그럼 이것도 이제 그레디언트를 새로운 데이터로 보고 프리딕션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가중치는 얼마큼 줘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인데요. 그게 이제 다양한 유형의 그레디언트고 그 다음에 그게 저 지금 여기 저기서 R은 그 누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네. 저거 누라는 파라미터 있고 저 누를 러닝레이시라고 좀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되게 작은 값을 줘서 여러 개를 수식을 말하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저기 가마 제일. 저 감마 J는요, 지금 저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냥 러너예요. 트리 구조의 fx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x가 rj라는 영역에 들어가면 감마 J로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 가마 제이는 어떻게 구하죠? 감마 J는 일반적인 트리하고 똑같아요. 그 리전에 있는 yb. 그 리전에 있으면 레이블이 또 존재하잖아요. 지금 y 프라임이 되겠죠. 마이너스 그리던트. 그거에 대한 미미로 그냥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디시전 트리에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좀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시전 트리를 시작해서 생기는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오차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줄이는 F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더하는 결국은 디시전 트리에 기반한 그 결합이죠. 이 모든 거. 그러니까 앞에 제가 보여줬던 그 그림입니다. 뭐냐면 거기에다가 약간의 좀 더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조정도 없습니다. 계속 저런 디시전 트리라는 게 결국 보시면 알겠어요. 이렇게 쪼개거나 이렇게 쪼개서 답을 하고 이렇게 쪼개거나 이렇게 쪼개서 답을 넣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시 결합해서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리전을 쪼개고 거기에 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리전이 되게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유형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에젤을 집어넣지 않았는데 에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이런 함수를 만약에 부스팅으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걸로 찾아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매우 피스알지 컨스탄트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가깝게 가긴 하죠. 그러니까 이 리전들이 상당히 촘촘하게 잡히면 저게 이제 내려올라가고. 여기서 R 그 그레디언트 F라는 것이 오차다. 네. 오차다. 아직까지 남아야 해야 될 부분이다. 그거에 대한 프리딕션을 구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분명히 있어서 그레디언트가 크면 학습을 또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y 그대로 yi를 썼네요. 저 RIM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RIM이 새로운 y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쪽? 아니 위에서 이제 그 A 다음에 RIM이잖아요, 그렇죠? 네. RIM이 지금 5차 아직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RIM A에 있는 A. 여기 하시면 마이너스 크레디트. 네, 요게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프리딕션을 해야 되는데 RIM 이제 그거는 좀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겟을 RIM으로 해서 좀 리전을 쪼개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냥 단순하게 RIM을 가지고 스플릿이라는 지금 똑같고 그 노드에 값을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설명 안 드렸거든요. 이게 에디티브 했을 때 상황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에디티브를 어떻게 할 거냐는 기존의 값을 저는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fn-xo fn-1x에다가 어떤 값을 에디티브를 해야 미니마이즈가 되는가를 또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트리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RIM을 썼고요. 실제로 그 노드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까를 결정하는 이제 그래서 감마 프로세스가 더 있는 거죠. 감마를 왜냐하면 기존의 값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로스케일로 다시 보는 거죠. 로스케일로 다시 봐서 그거를 다시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하여튼 그 리그레션 트리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아다부스트는 리그레션 트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다부스트도 리그레션 버전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리그레션 트리 기반이거든요. 이거는 트리 이제 기반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로스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화율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좀 엑스포스트만 좀 짧게 얘기만 해주시죠, 그냥. 시간이 약간 짧게.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설명을 대신 엑스포스트는 어떻게 여기는 이제 튜닝 확률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제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타프라고 해서 한 번 쪼개는 거, 그 다음에 노드를 몇 개 만드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노드를 여러 개 만들 필요 없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100개까지 만들 필요 없고 실제로 성능이 좋은 걸 살펴봤더니 이게 하나만 가지고 넘쳐 성능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프랙티컬하게 한 4개나 6개. 뎁스 기준으로는 XG 부스트는 6을 오프셋으로 하고 있어요. 스플릿 몇 번을 쪼갤거든요. 요거를 적당히 써야 되겠다. 왜냐면요, 이게 B에서 X를 쓰는데 만약에 스플릿을 한 번만 하면 사실은 BX가 아니라 BX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어떡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제약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누구라는 거를 집어넣을 때 값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브샘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러너를 만들 때요. 데이터 전체를 쓰지 말고요. 각각의 러너를 만들 때 서브샘플링을 한 절반 정도만 뽑아서 만들고 또 절반 정도만 뽑아서 만들고 왜냐하면 러너 간에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좋겠다는 거죠. 서브샘플링을 또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사실은 그 스트리밍을 써보면 옵션이 되게 많아요. 내가 트리를 어디까지 내릴 거냐, 노드를 몇 개 지정할 거냐, 서브샘플을 어떻게 할 거냐, 러닝에서 몇 개를 쓸 거냐, 또 내가 이걸
종합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자,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부스팅을 할 때 어떤 변수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매저가 좀 있어요. 설명력 엑스큐스 이제 베이지가 아니면 이겁니다. 요거를 이 노스콤을 쓰겠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부스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여기 지금까지 학습한 거 새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트리가 되면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M을 써야 맞겠습니다. 이게 트리의 사이즈하고 트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이에요. 트리의 어사인의 값.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값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사인된 값이 아니죠. 지금 어사인된 값이 아니지만 이거 그레디언트 아니고 아다부스트에서 그냥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리그레션 하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요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스를 아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로스를 아무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다부스트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그레디언트 부스트에서 올라오고요. 자기들 이름도 이미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에디트와이 들어간 거고 이게 그 트리의 사이즈를 레귤라이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리 안에 리전의 값을 레귤라이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마 값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 가마 값이. 리전에 가지는 값 자체. 그레디언트는 아니에요. 값을 작게 해라. 값을 작게 해라 그만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생각을 해보시면 앞쪽에서 그 부스팅 할 때 하나씩 들어갈 때 U라는 걸로 값을 작게 했잖아요. 네. U 작은 값이라고. 네, 작은 값이었죠. 그러니까 이 레귤라이즈를 하는 거거든요. 값 자체를 되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미 여기서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테일러 정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차이예요. 테일러 정리하니까 이게 뭐가 나오면 그레디언트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해시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라고 해시안 나오고 나면 이 부분은 그냥 학습하는데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하는 타겟은 타입입니다. 새로운 컴포넌트의 틀이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써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트리가 있고 그레디언트라고 해시안만 두드려요. 여기 해시안이 나오고. 예, 해시안이 나와요. 이게 이제 차이예요. 기존에 그레디언트 베이스는 해시안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저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걸로 가겠다는 소리고요. 뭘 미니마이즈 하는 건 정확하게 해시안과 그레디언트로 상관없습니다. 이그젝트한 포뮬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내가 각각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그레디언트로 뭔가 리전을 정하고 그 리전에 어떤 식으로 값을 정할 건가 뭐 다시 분리라고 하게 됐잖아요. 테일러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리전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것과 그것까지 그냥 옥시만하게 촉구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그 리전에 집어넣는 값은 뭐에 의존하게 되냐면 해시안과 그레디언트. 저 그레디언트랑 해시안은 저거 역시 프레딕터 아니거든요. fx로 미분하는 것을 fm을 쓰면서. 근데 여기서 함수, 그러니까 그 심플 위크 러너들이 그 위크 러너의 미분이랑 위크 러너의 해시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크 러너. 이 G가 뭐에 G가 전체 이겁니다. 이게 G고요. 이 앞에 마이너스 이게 G고요.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 H. H면은 이거 상수가 나오네요. 네, 이 경우는 그렇죠. 이 경우는 그냥 상수로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XG 부스트에 관한 실제적인 아이디어는 결국 해시하고 미분,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라고 해시란까지 쓴 건데요. 테일러 전개를 키워버려가지고. 근데 해시란을 쓴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계산이 쉽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왜냐면 저거를. 그러니까 러스에 대한 그레디언트예요. 그래서 그 GI라는 것이. 그렇죠. 러스에 대해서 F(n-1) X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GI라는 것은 i번째 데이터에 관해서 미분. 그리고 해시하는 저거를 두 번 미분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문제가 그래도 되게 클로즈 폼으로 나오는 게 저 미분이 언제나 트랙터하고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좀 더 합니다. 이분들이 막 정리해서 스플릿은 어떻게 하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스플릿하는 형태도요. 아주 그리드 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드 서치에 대한 기준을 또 해시하고 미분으로 다 정리해 있습니다. 해시하고 미분값을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고 세컨드도 익스펜션하고 나니까 부스에 대한 그레디언트하고 해시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요 사실은 이 XG 부스트 이 논문이 어디에 맞거든요. 제가 KDB 컨퍼런스 맡아봤는데요. 하드웨어를 같이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스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서브 샘플링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메모리 단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패키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XGBoo스가 시기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알고리즘 수준의 논문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임플리멘테이션의 아주 하드웨어 수준까지 쭉 들어가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그 논문에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메모리를 컨트롤을 했고 어떤 알고리즘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까지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요구되는 하이퍼 파라미터 기본 하이퍼 파라미터. 그래서 보시면 람다하고 알파는 아까 제가 말한 그 트리 사이즈나 또 웨이트에 대한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트리를 만들 때 몇 퍼센트의 그 전체 디멘전율이 얼마나 같았을 때나 서브샘플은 데이터가 만개면 그중에 몇 퍼센트 같았을 때나 할 때마다 간만은 이제 쪼갤 때 아마 몇 퍼센트 어릴 기준을 올려야 되나 요거는 이제 샘플 웨이트를 줄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썸 오브 샘플 웨이트의 기준입니다. 미니멈 기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를 쭉 내릴 때 과연 앱스를 어디까지 내릴까. 그 다음에 이제 러너를 몇 개를 만들까. 이런 거를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하이퍼파라미터 의미를 약간씩 이해를 하면 좋고요. 이제 뒤에 이제 디폴트가 설정이 있는데 내처럼 디폴트 되어가지고 전화하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간단한 기본입니다. 이게 내림 같은 경우는 아무튼 다 독립적인 걸 만들어서 돌아가는 거지만 부스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아주 시퀀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에디티브한 과정이 다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마무리 있습니다. 그렇죠. 퍼포먼스 이야기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다가 예상에도 그게 많더라고요. 국내 어디 전화를 쓴 게 되게 많더라고요. 국내 전화를 쓴 게 많고, 근데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드리면 일단은 XG 부스팅하고 컴퓨터랑 알고리즘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GBM이라는 게 있고요, 캣 GB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한번 만약에 진짜 필요하면 돌려보고 이럴 필요도 있고요. 실제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면 라이트 GBM이 XG 부스보다 좀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라이트 GBM은 저거 이제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하는 거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예전부터 좀
주의 있게 받는 문제지만 캐글에서 컴퓨테이션 할 때 아무튼 엑스지부스 내가 탑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그 트렌드가 변하는 것은 않아요. DNA이 와서 좀 약간 탑에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그냥 경쟁 관련 어느 쪽이 아직 앞으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스지부스가 여전히 따라내고 있고요. 참고로 엑스지부스의 계단 버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한 2개 정도 있고, 이거 외에 러시아 통해서 개발했다는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제가 열린 마음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같이 이게 지금 regression에서는 this algorithm in regression is the top. Deep learning cannot beat this in regression. XGBoost, best algorithm. 잘 좀 이런 거 있어요. This is the top algorithm for regression. Okay, it just AdaBoost. You had AdaBoost, right? For me, right? And you had AdaBoost. AdaBoost, and that's gradient boost, then XGBoost. It's a little bit more complicated, but 근데 실제로 써보시면 되게 쉬워요. 이거 패키지도 있고 그래. 패키지가 되게 잘 되기 때문에. Regression and classification, right? Regression, this is the best one. Now, no deep learning can beat this.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Yeah. So please ask. 제가 좀 더 하고 네. 네. 잠깐만. 교수님 파이팅 전화 같이 좀 알겠습니다. 네. Thank you.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Sorry. If possible, I prepared the inversion for the next presentation. 이번에는 좀 근데 어때요?